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양가 인사드리고 서로 집에는 자주 왕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상견례는 아직 하기 전이고 내년 초로 날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바로 친정엄마입니다. 저희 엄마는 원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바람기와 쇼핑 중독 때문에 아빠가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요. 중간중간 이혼 위기가 있었으나 자식들 대학 보낼 때까지, 자식들 시집장가 다 갈 때까지 등등의 이유로 계속 미루며 이혼은 최후의 수단으로 보류 중인 상태이고요. 아무튼 그런 엄마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는 그리 유쾌하고 따뜻하진 않습니다. 저도 영 끊고 살려던 시점에 남자친구 인사드리고 애증 관계로 어찌저찌 천륜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반면 예비 시댁은 참 좋은 분들이세요. 남자친구는 부모님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고 자란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맨날 집안 물건 던지고 때려 부수고 서로 몸싸움 하는 것보다 잘했는데, 물론 그 와중에 한 번씩 찾아오는 평화가 있었기에 다른 집들도 다 그러는 줄 알고 살아왔네요. 근데 지금 남자친구 만나서 안 그러는 집안도 있는지를 깨닫고 뭔지 모를 열등감과 속상함이 한 번씩 치밀어 오르지만 나는 그런 거 모르는 남자 만나서 절대 안 그러고 살 거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맨날 소리 지르고 악쓰고 욕지거리가 난무하는 집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서론이 길었네요. 아무튼 올해 초에 우리 집 인사드린 남자친구가 자주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남자친구는 시간 날 때마다 가족들이랑 밖에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당연했던 거라 우리 집에도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가 자연스레 흘러갔습니다. 저는 어딘가 모를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가족도 남자친구 덕에 조금은 화목해지려나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 문제는 지난 주말에 벌어졌어요. 아빠 엄마는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서 서로 말은 잘 안 합니다. 엄마가 말 시키면 그냥 대답 정도 하는 편이고요. 엄만 늘 그런 상황에서 아빠한테 서운하고 속상하다고 뭐라 하지만 자업자득인 걸 어떡하나요? 아빠는 엄마한테 마음을 이미 닫은 상태인데 저도 아빠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날 술이 한두 잔 들어간 엄마는 예비사회 앞에서 바로 옆에 계신 아빠 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만하라고 말려도 소용없고 식당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소리 지르고 자기 분에 못 이겨 울고불고 하더군요. 중요한 그 자리에서 아주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직 결혼도 안 한 딸 남자친구 앞에서 할 짓인가요? 화가 나더라도 집에 가서 두 분이 풀면 되는 걸 가지고 아주 들으라는 듯이 분풀이 해대는 모습이 정말 정 떨어지고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정말 제가 남자친구 볼 면목이 없고 나 뜨거워서 빠르게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난 괜찮아. 내가 괜히 뭣도 모르고 너희 집 분위기도 파악 못한 상태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이 사달이 난 것 같아. 미안하다 하면서 자책도 하고 미안해도 하는데 미안해할 사람은 저이죠. 솔직히 남자친구가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도 남자 쪽에서 결혼을 하고 싶을지 제가 그냥 결혼을 강행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으로 엮이게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한 마음입니다. 미안한 마음이 크다 보니 파혼을 해야 하나 싶어요. 정말 그냥 파혼해야 할까요? 추가. 자고 일어나니 댓글이 꽤 달렸네요. 뼈아픈 조언들 덕에 더 정신 똑바로 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중에 왜 자꾸 그런 자리를 만드느냐,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조금 덧붙이자면 남자친구가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 엄마가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셨어요. 엄마 성격이 워낙 이에 발랄한 스타일이라 어려울 수 있는 자리에 남자친구가 잠깐이나마 의지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때만큼은 저도 엄마한테 감사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엄마가 곧 사회될 사람이라고 많이 챙겼어요. 반찬이며 옷이며 저한테도 이제야 엄마 노릇 하는 것 같다며 오시기도 하시고 그냥 그런 모습들 보면서 지나간 과거 용서는 안 돼도 더는 미워하지 말고 묻고 가자 싶었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 분위기를 좀 새롭게 바꿔보자 했던 건데 그 욕심이 화근이 될 줄이야. 뭐 언젠간 한 번은 터질 줄 알았습니다. 워낙 성격이 불쏘시개 같은 면이 있어서
어떤 사유로든 한 번은 남자친구 앞에서 터지겠거니 했는데 저는 그게 결혼하고 몇 년 지나서 정말 가족 같아졌을 때나 그럴 줄 알았거든요. 물론 아무리 가족 같아져도 그래선 안 된다는 건 압니다. 근데 결혼도 전에 식사 자리 좀 몇 번 했다고 벌써 편해져서는 어려운 자리인 거 모르고 그런 식으로 예의 없이 구는 게 정말 글 쓰면서도 이해가 안 되네요. 댓글에 더 글로리 문동은 엄마 생각난다는 분 계셨는데 소름 돋았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그 배우분 나올 때마다 너무 불편했거든요. 물론 그 정도의 막장급은 아닙니다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나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 제가 단속 잘 해야겠죠. 이제 제가 마음 제대로 먹고 끊어내겠습니다. 천류는 못 끊겠죠. 단 저만 왕래하고 식사 자리는 다시 안 만들 생각입니다. 결혼도 좀 더 고민해 보려고요. 가족끼리 엮인다는 게 쉽지 않네요. 이쯤 되니 결단 못 내리는 아빠도 원망스럽고요. 아무튼 날씨가 추워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되게 평안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자식 결혼할 때까지 이혼을 미룬다고요? 저 상태면 다른 자식도 결혼하기 힘들겠네요. 그나마 아버지가 이혼이라도 하셔서 서로 조용조용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친정엄마 모습 다 흠이고 약점이라 오히려 쓰니까지 그럴 거라는 투영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싶고 인생 제대로 살고 싶으면 엄마한테 벗어나세요. 댓글 2: 왜 그랬어요? 쓰니가 3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던 게 예비사회 한 명 들어왔다고 바뀌겠어요? 피를 나눈 자식도 못하는 걸 생판 남이 어찌 바꿉니까? 저희 아빠도 알코올 중독, 바람 중독인데 제 남편 그거 몰라요. 결혼하라는 거 집이 이따위라서 못하겠다고 악착같이 버텼더니 결혼하면 간섭 안 한다 해서 결혼해서 거의 안 보고 삽니다. 천륜이고 뭐이고 알코올 과도하면 폭력성 막말 터져요. 나도 같이 터지면 진짜 저 패버릴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폐륜을 막았다 생각하고 삽니다. 이렇게 방비를 해도 사회한테 아무 말 해서 제가 개난리 쳤어요. 꺼지라고, 내 인생에 도움 하나 안 된다고. 욕을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안 변해요. 개가 똥을 끊지 기대를 하지 않아야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이런 시어머니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40살 된 아이 셋 아줌마입니다. 오늘 핸드폰 달력 일정표를 보니 시댁 친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신랑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시댁 제사인 것 같아 어머니께 연락드려봐 라고 쓰고 있었는데 6살 아이가 급히 날 찾아서 핸드폰을 내려놓고는 순간 제사인 걸 잊었어요. 초등아이들 등교시키고 막내 병원 치료 갔다가 저도 이비인후과 진료보고 아이 밥 먹이고 차 운전해서 다른 곳 물건 가져다 줄 게 있어서 갔다 오고 나니 초등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왔어요. 정신없이 집안일 또 하고 저녁 먹이고 나도 먹고 있었어요. 그때 신랑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오늘 할머니 제사라고 하대? 엄마랑 통화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는 아차 싶어서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멀어서 가보지도 음식 거들지도 못하는데 연락이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싶어서 급하게 전화했어요. 거리가 먼 곳이라 결혼 12년 동안 제사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는 꼭 드리자 였는데 정말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통화되자마자 어머니, 제 정신이 이래요. 아침까지만 해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순간 까먹고 하루가 다 가버렸어요. 죄송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원래 애 키우다 보면 정신이 없다. 다 그렇다. 근데 아들은 너한테 제사였던 거 말하지 말아라 했는데 말했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서는 할 말이 없더라 그랬었어요.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전화했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친손주들도 자기들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도 잊고 사는데 며느리가 그걸 어찌 기억하냐. 자기들도 모르고 사는 걸 뭐 며느리한테까지 말하고 있어. 나만 기억하고 살면 됐다. 신경 쓰지 마라. 절대로 너한테 말하지 말라 했는데 또 신경 쓸 일도 많은데 또 신경 쓸까 싶어서 말하지 말라 했더니 또 그걸 그새 말했냐? 웃기는 애다 걔도 참.
이라고 하시면서 괜찮다고 슬렁슬렁 요리하고 다 끝내고 이제 밥 먹으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리 말해주시면서 기침하는 제 목소리 듣고는 감기 걸렸어? 조심하지 그랬어. 목소리가 안 좋다. 애들 챙기느라 힘들어서 어쩌냐. 아들만 주고 너는 자꾸 안 먹던데 그러지 말고 단단히 챙겨 먹어야 한다. 애 보내고 푹 쉬어야 낫는다. 알았지? 엄마가 건강한 게 첫 번째야. 라고 하시면서 걱정과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저리 제 맘 잘 이해해 주시고 애셋 키우면서 네가 제일 고생이고 힘들다고. 이 집은 너 없으면 돌아가지지가 않는다고. 애들한테도 너희 엄마 직업이 도대체 몇 개냐고. 엄마도 하고 요리사도 하고 청소부에 너희 다치면 약 챙겨 병원 데려가. 공부 모르면 하나씩 잡고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그 와중에 막내도 씻겨야 하고 재워야 하고 진짜 너네 엄마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사람이니까 정말 잘해야 한다면서 신랑 앞에서도 네가 잘해야 한다고 신랑에게도 얘기하셔요. 일이 힘듦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그래요. 안부 전화도 강요 없으시고 고민거리 있으면 지혜롭게 잘 해결할 거라며 응원해 주시고 긍정적인 말해 주시고 맛있는 거 사드리면 항상 맛있다고 고맙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용돈 얼마 되지 않는데도 드리면 너네 빠듯할 텐데 하시며 너무 잘 쓰겠다 고맙다 하시고 애들 생선 문어 잘 먹는다고 시장에서 사서 잔뜩 보내주시고요. 참 감사해요. 신혼 초엔 무섭고 겁나는 시댁 얘기만 듣고 색안경 끼고 있었는데 어머니 겪으면서 아기 낳고 키우며 대화하고 하소연하고 하다 보니 어머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제 마음도 잘 알아주셔서 아니었구나, 참 좋으신 분이었구나 싶은 적이 많았어요. 그냥 이런 시어머니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아들 셋인데 저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면 저런 시어머니가 될 거예요. 아들 편보다 며느리 편 들고 먼저 다가오고 싶고 먼저 놀러 오고 싶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니 저 역시 감사하는 마음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러 나오고요. 나이가 마흔이 되니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연세가 있으셔서 걱정스러워요. 항상 양가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정말 안 좋은 시어머니들 많으셔서 이곳에서 스트레스 푸는 분도 많으신데 행여나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너무 지레 겁부터 먹으실까봐 제 이야기도 해보아요. 기분 좋게 말해주시는 우리 어머니 자랑하고 싶어서 글 써봤어요. 평안한 밤 되세요. 댓글: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이 정도 시어머니면 로또 1등은 아니어도 로또 2등은 당첨된 정도의 행운은 아닌가 싶어요. 전 모든 걸 다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시부모님이라 어디서 흙수저를 주워온 느낌이랄까요. 댓글 2: 와, 전 맞벌이였을 때 매년 제사 기억하다가 한 번 정신없어서 잊어버렸는데 다짜고짜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제사를 까먹냐며 지랄을 하더만요. 지 아들은 몰라도 되고 며느리는 알아야 하나 보더군요. 살아있는 친손주들 생일은 챙기지도 않으면서 죽은 사람 제사 챙기라니. 시애미 노릇은 하고 싶어가지고. 참고로 난 서울 살고 시간은 부산입니다. 댓글 3: 원래 그래요 인생이. 남편이 이상하면 씨월드가 좋고 씨월드가 이상하면 남편이 좋고 뭐라도 하나 좋으면 사는 거죠. 부럽네요 니마. 저는 제 외할머니 돌아가시니 시할아버지 제사 있다고 신랑 보고 상갓집 가지 말라던 시모입니다. 보기도 싫어요. 저런 시모는 업고 다녀야죠. 시어머니 복 많으시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